이번 CB3 내란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 밤중에 국회로 가 막아주신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민첩하고 용감하게 행동해주신 국회의원분들, 마지막으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주셨던 분들. 저는 이 모든 분들을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군인들, 이 군인들 중에서도 위인이 있었을까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공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법적 그 작동 원리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제가 그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바로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첫 번째 전산실 출입 통제에 대한 크게 있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서버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서버를 어떻게 복제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떼어와야겠네. 이 두 가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명이 모인 가운데 임무 명령을 하달할 때 9명 모두 이 위법성에 대해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인원들 단 한 명 나가는 모두에게 서버 복사 장비도 다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불법적으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체증 장비하는 카메라 또는 이거 할 걸 그걸 다 증거 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 명령 하달할 때 저의 첫 명령은 진입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출발은 하되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장관이 항명죄로 다스린다 그랬고 현재 상황이 청관이 어떤 소요 사태가 있는지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항상 위관리 조치에서 어떤 소요 사태라든가 폭동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출발은 하는데 절대 일단은 내가 법무실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법적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진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 모였던 인원들이 다 위법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무실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법무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법무 검토를 하고 바로 비합본 우리 안보폰 이게 작전 상황이 때 안보폰에다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원거리 대기.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한 게 법무실도 그렇고 모든 서버를 복제하든 아니면 다음날 우리가 범죄 증거 혐의인데 이 사항은 모르는 겁니다. 현장 상황이 범죄 어떤 우리가 간첩이 되는지 그리고 23시 이후의 상황인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전산실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전산실 직원들의 동의하에 하나하나
그 상황들이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문자로 발송을 하고 직접 가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좀 있다가 나머지 4개 팀장들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현장 대기해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임무 수행한 거는 근데 그때 어느 누구 팀도 서버 복제 장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하달할 때부터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저희가 거의 공안식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근데 저번에 왜 출발했느냐 그 당시는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장관의 항명죄라는 그러한 것도 전파가 됐기 때문에 출발을 하지 못한 거 가지고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지는 예측조차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참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한 계엄 훈련을 하는 보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합참에서 계엄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계엄을 이번에 할 때 비상계엄 때도 합참 내에 자체 계엄 사령관 밑에 합참 인원으로 계엄 사무소를 운영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성을 준비 지원 중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준비하면서 의장은 당연히 알겠죠. 합참 인원으로 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한 20명 정도로 구성돼 있죠. 20여 명이었습니다. 네, 합참 인원으로 주로 했어요. 합참 인원들과 국방부 조사본부 네.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포고령 계엄 선포하면 대통령이 서명에 들어가서 공고문 같은 거를 실제로 다 서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죠. 실제 보면은 포고문이 있고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고문은 실제 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한을 하고 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대로 준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 다시 말해서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문 안을 건의를 하고 국무심의를 통해서 이후에 대통령의 제가 이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한 거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그렇게 언론에 나온 그대로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실제 서명 들어간 것들 못 보고요. 네, 그리고 포고령도 그 합참 과장은 전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도. 포고령을 서명 들어간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임명장 받습니까? 임명장을 주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임명장은 뭐 꼭 저에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 부사령관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에 합참에서 헌법과 계엄법과 그걸 구체하는 업무 편람에 이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돼 있다. 이 포고문과 포고령과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다음 감사합니다. 증인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이 일머리가 없다. 그런 것을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라는 질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국군의 계엄과장이 계엄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된 이후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말하는 것은 개인적 사담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